매머드. 코끼리보다 큰 원시생물 매머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멸종된 매머드를 빙하 속에 남겨있는 유전자로 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룡도, 티라노사우루스도, 트리케라톱스도 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와 한국, 중국 등이 매머드 복제에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복제를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 변호사님, 네. 러시아 빙하 속에 숨겨져 있는 매머드의 난자 핵세포를 추출해내는 데까지는 황우석 박사가 성공을 했는데 네. 매머드를 복제하기 위해서 코끼리의 난자 안에 매머드 핵세포를 배양해서 주입을 해서 이 난자가 수정이 돼서 매머드가 나오는 건데 핵세포를 추출했는데 이 배양 단계에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분쟁이 생겼다고요. 네. 일단 2012년부터 황우석 박사가 야심차게 이 고대 생물인 매머드를 다시 복원해내겠다. 매머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 굉장히, 아이템은 굉장히 좋죠. 매머드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황우석 박사의 실력에 대해서 인정은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머드 복제 성공하면 세계 최초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이 매머드의 그 조직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매머드가 얼려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이제 체세포를 배양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던 거예요. 일단은 매머드 저 조직에서 네. 그런 핵세포를 추출해내기까지 성공했는데 이제 배양, 네, 그렇죠. 배양 자체는 실패를 한 거죠. 키워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주대 박세필 교수가 또 이 분야의 어떤 그 권위 있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박세필 제주대 교수에게 저 조직 중 일부를 주고 체세포 배양을 좀 해봐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공동 연구권이 담긴 협약서를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직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고. 아니, 박 교수, 네. 내가 이거 배양을 해보려는데 배양이 잘 안 돼. 네. 배양은 또 박 교수가 잘하니까 이거 좀 한번 해봐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박 교수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고 밝힌 거죠. 예, 성공을 했다고 황우석 박사에게 통보를 하니까 황우석 박사가 이제 공동 연구권이 담긴 협약서를 이제 그 제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 교수가 황 박사에게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거 연구권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협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황 박사가 거기에 사인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왜 이걸 그래서- 공동으로 하냐, 내 연구인데. 그래서 원래부터 이건 내 연구였고, 그리고 여기서 연구가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예. 이 배양된 체세포를 가지고 코끼리의 자궁에 이렇게 심어서 거기서 이제 매머드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에서 매머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그러니까 연구의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한 것만으로는 공동 연구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말도 또 맞네요. 네. 예. 그리고 박 교수 연구팀은 그런데, 그러니까 황 교수가 못한 거 내가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이제 나의 연구 성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빨리 그 배양된 체세포를 내놔라라고 했더니 이 체세포를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예. 거부하니까 횡령과 공갈미술 혐의로 이제 이 박 교수를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예. 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 중 굉장히 이상한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둘이서 소송전까지 갔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황 교수는 이제 본인이 그 매머드 조직을 박 교수한테 줬다고 하니까 박 교수한테 그러면 그 조직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박 교수가 조직을 줬어요, 검찰에. 검찰에게 박 교수 측에서 배양에 성공했다는 조직을 제출했어요. 네. 그런데 그 조직이 매머드 조직이 아니라 쥐의 조직이었던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쥐의 조직. 예. 그죠? 그래서 100% 3회나 걸쳐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100% 생쥐 유전자로 밝혀졌다고 그럼 합니다. 박 교수도 매머드 세포 배양에 실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왜 검찰에게 매머드 세포를 줘야지 왜 쥐세포를 준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매머드 세포가 그러면은 전달이 안 된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박 교수한테 처음부터 매모드 조직을 주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매모드 조직이 있었는데 이거를 검찰에 제출할 때 G세포로 잘못 제출했다. 박 교수가. 예. 박 교수가 그렇게 제출했다라는 가정도 가능하고, 그 중간에서 그럼 왜 이렇게 잘못 제출을 했느냐, 처음부터 매머드 세포 배양에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예. 어떻게 이렇게 좀 상상만 가능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박 교수 측은 뭐냐면은 이게
저 고대 생물의 유전자를 들여올 때는, 조직을 들여올 때는 원래 그 검역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불법으로 들여온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본인들이 폐기했다. 예. 갑자기 또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박세필 교수팀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영화 같은데 네. 황우석 박사가 전달한 메머드 조직을 러시아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박 교수도 인정하고 있는 게 황우석 박사는 나에게 메머드 조직을 전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연구 윤리 문제로 내가 세포를 폐기했다. 내가 세포 배양에 성공했지만 연구 윤리 문제 때문에 세포를 폐기했다. 그러면 박 교수가 검찰에게 왜 G 세포를 제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그 세포를 왜 폐기를 했는지 아무리 연구 윤리 문제지만 그 세포를 폐기할 만큼의 상황인가? 이거 굉장한 연구 성과인데 그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되는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측 입장입니다. 네이처에 등재될 세계적인 실험 결과를 폐기한 이들을 누가 과학자로 믿겠냐? 역시 황우석 박사는 박 교수가 성공했다면서 그걸 왜 폐기했냐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니까. 검증 결과 100% 생쥐 유전자로 나온 게 배양 성공이냐? 박 교수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메머드 조직 불법 반입 의혹. 그리고 박 교수가 새롭게 제기한 의혹이 조직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건 이거 불법이다. 근데 이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훗날 보면 된다. 그러자 박세필 교수가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메머드 조직 갖고 오면 언제든 실험 제한할 수 있다. 황 박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건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다. 야, 이게 지금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인데, 김 변호사님, 네. 일단 소송에서 황우석 박사가 패했는데, 이 패했다는 의미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진실 공방이 막 치열해지니까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어요. 예. 네,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은 박 교수 팀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황 교수 쪽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는 결과가 거짓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단정을 또 못한다. 예. 그리고 지금 유일한 그 물적 증거물인 이 유전자가 생쥐 유전자잖아요. 메모드 유전자가 아니고. 박 교수가 제출한 게. 예. 그 제출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생쥐 유전자로 밝혀지니까 갑자기 이거는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이 돼버린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패했다기보다는 사건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형사적 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증거가 종결됐다고 없기 봐야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없어서 수사가 종결된 거다. 돼요.